자, 반갑습니다. 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워드 클라우드, 그죠? 텍스트 마이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론을 좀 배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이제 실습으로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프로젝트 해서 new 디렉토리 해서 new project. 자, 프랙티스 벌써 10이네요. 그죠? 자, 프랙티스 10이 이제 끝이 보이네요. 그죠? 10 해서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 마이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자,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컨트롤 S 해서 EX 01 이렇게 하나 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워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어, 일단 크롬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 크롬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여기에 URL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자바 아이고 자바 java.com 해서 슬러시 하고 ko 코리안이죠. 그죠? 다운로드 요렇게 하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이 요렇게 뜨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무료 자바 다운로드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폴더를 여셔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쭉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옵션 설정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하고 나면 그 다 설치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어디냐 하면 자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보면 자 프로그램 파일즈가 있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파일즈 여기 밑에 자바라고 있습니다. 있죠. 그죠? 자바 있습니다. 자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보면 JRE 해서 이렇게 1.8.0. 언더바 231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버전업이 돼 가지고 또 어떤 게 설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보다는 일단은 이 폴더가 깔려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패스를 잠깐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면 이렇죠. 그죠? 그리고 빈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경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로를 여기에서 복사를 이렇게 일단 해둡니다. 해두고 그 다음에 내 PC에 가서 우클릭을 합니다. 내 PC에. 그죠? 내 PC에 가서 우클릭을 해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윈도우 7이나 10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 지금 패스를 설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여기에 이 탭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환경 변수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환경 변수 탭을 클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밑에 아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놓고요. 저는 여기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뭐 일단 요까지만 패스만 설정을 해 놓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지우고 요거는 자바까지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는 땡길 거예요. 그런데 혹여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자바 홈 이렇게 해서 요까지 하고 확인을 여러분들은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생성이 되었다면 제대로 생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 패스라고 있어요. 그죠? 패스. 맞습니까? 여기에서 이 패스에서는 이 편집창을 눌러주세요. 편집창. 편집창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아까 복사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요. 저는 위에 해놨죠. 그죠? 이렇게 빈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까지 패스를 추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저는 이거를 삭제를 하죠. 아무튼 요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패스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확인 하면 끝났습니다. 패스 설정은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파일을 연설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어디를 가냐면요. 자, 구글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연설문 받기 뭐 국무조정실 하면 됩니다. 국무조정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연설문들이 쫙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보 공개가 있는데요. 정보 공개요. 예. 공공 데이터 개방 이렇게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면 공공 데이터 포털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잠깐만요.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들이 있죠. 그죠? 여기에 대통령 연설문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봅시다. 근데 지금 CSV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 제가 잠깐 볼까요? 네, 공공 데이터 포털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구글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연설문 다운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국무조정실이 뜹니다. 그러면 이 국무조정실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한 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 연설문 메시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전부 다 있죠. 그죠? 최근에 자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임사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운을 받아 보도록 하죠. 이걸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HWP 이렇게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거를 이제 엽니다. 열기를 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노트패드, 워드패드 그죠? 이거를 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이렇게 붙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졌죠. 붙여진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었던 프로젝트 10에다가 여러분들 작업 폴더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자, 작업, R 작업, 자, 여기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방금 만들어 놓은 곳, 이곳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요거를 항상 신경 써야 되죠. 그죠? UTF-8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장을 할 때 우리는 영어로 제가 저장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황교안이니까 황으로만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황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R 창에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에 황이라는 txt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자료까지 준비가 되었으니 한번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까 전에 어디입니까? 그죠? 어디죠? 그죠? C 드라이브에 가서 자바 깔린 곳 있죠?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를 클릭을 하시고 요까지 클릭을 해서 이 경로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써야 되기 set environment, sys environment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sys.set environment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경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붙일 때 지금 현재는 역슬러시가 그냥 슬러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슬러시 되어 있는 것을 역슬러시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럼 이거 두 개 붙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escape 문자라고 해가지고 두 개로 붙이든지 아니면 이걸로 여러분들 Shift 키 옆에 물음표 밑에 있는 이 역슬러시 이걸 해줘야 프로그램에서 R에서 인식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앞에다가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기에는 자바 홈이라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죠. 그죠? 이 매개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제 environment가 적용이 되죠. 됐습니까? 자, 일단 요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워드 클라우드를 먼저 우리가 자 인스톨 패키지 해서 자 워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쭉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맞죠?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스톨 패키지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어 자연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장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KO 하고요. 그리고 NLP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쭉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할 게 있는데요. 뭐였습니까? 팔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워드 클라우드에 글자들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인스톨 패키지 해서 자, 뭘 하면 됩니까? 그죠? 칼라, 칼라, 브류 하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브류, 요렇게. 부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쭉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 이렇게 땡겨오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에 붙여 넣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갖다 붙여 넣고 이거 복사해서 다시 붙여 넣고 KONLP를 또 역시 이렇게 갖다 붙여 넣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checking user defined directory 이게 일단 뭐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요거를 또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추가를 해 줘야겠죠. 잠시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땡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땡겨 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바의 경로를 직접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읽어야 되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 해서 여기에다가, 리드라인이라는 거 있었죠. 그죠? 리드라인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HWANG 황이죠. 그죠? 황.txt 여기 있잖아요. 그죠? 황.txt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읽는데 우리는 뭡니까? 인코딩을 우리는 여기서 UTF-8로 읽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인코딩을 이제 이렇게 인코딩을 우리는 여기서 UTF 다시 8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 드려도 되는데 UTF-8이 또 안 먹히나요? 왜 안 먹힐까요? 인코딩 글자가 제가 뭐 또 틀렸나요? 인코딩 맞는데 자 인코딩 뭐가 틀렸나요? 자 인코딩 UTF-8 여기서 문제가 조금 생겼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리드라인 즈입니다. 이 복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어 드렸는데, 이게 읽어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 그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끝에 밑줄에 그거를 한 칸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D 드라이브에 R 작업에 가서 텍스트 마이닝 있잖아요. 여기 가셔서 이거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맨 밑으로 가서 여기에서 제가 한 칸을 이렇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 칸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R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면 문제가 또 발생을 했나요? 자, final line found on 왜 이러한 메시지가 뜨죠? 방금 그렇게 했는데, 그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잠깐만 할게요. 네.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이 UTF-8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은 상관없을 겁니다. 제 PC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약간 충돌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여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알자바라는 패키지도 좀 같이 깔아 주십시오. 깔아 주시고 그리고 알자바라는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땡겨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는 알자바 하기 전에 항상 요거부터 먼저 실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땡겨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제대로 안 읽혔잖아요. 그 안 읽혔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황이라는 게 한 칸만 딱 내려가지고 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몇 칸을 내려버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일이 읽혀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텍스트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찍어 보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읽혀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 읽혀졌어요. 잘 읽혀졌고 이거는 지금 현재 문자형 벡터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빌드 디렉토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빌드 디렉토리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ext 딕셔너리 여기에 우리가 뭘 쓰기로 했어요? 우리 말씀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해서 그 다음에 말쌈 이렇게 해주시면 딕셔너리를 사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말쌈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 이것도 인스톨이 제대로 안 돼서 1번을 눌러주시고 모든 거 인스톨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우리 말쌈이라는 사전이 이제 등록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됐는데 왜 또 이게 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한번 하고 자, 업데이트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켜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다시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제가, 딕셔너리를 할 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기더브에서 이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더브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이 워드 클라우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전만 로딩을 못할 뿐이지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더브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기더브가 될 때, 그때 이제 이 사전을, 어, 로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워드 클라우드를 우리가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빌드 딕셔너리 이렇게 지금 이 함수만 못 쓸 뿐이거든요. 이 함수만 못 쓰기 때문에 뭐 강의를 하는 데는 지금 보시죠. 그죠? 지금 에러 이렇게 나서 여기에 기더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요거는 무시하고요. 일단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황이었죠. 아까 전에. 다시 할게요. 자, 아이고, 이게 왜 이럽니까? 자, 이렇게 황.txt를 제가 이제 파일을 이렇게 리드라인즈 해서 읽어왔습니다. 그죠? 읽어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자, 텍스트를 이렇게 한번 이제 출력을 한번 또 이게 시간이, 잘못 눌러가지고, 그죠? 아, 왜 이러죠? 기더 자, 그래서 이 텍스트를 지금 이제 찍어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 일단은 파일은 다 읽어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읽어 드린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죠? 이렇게 읽어 드린 상태에서 리드라인즈에서 읽어 드렸으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명사들을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명사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자, 먼저 자, known to 여기에다가 우리가 unlist 해가지고 아니죠. 이 명사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강의가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이 기더브가 안 돼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팔2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브류 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함수에서 자, 8가지 색깔로 바꾸는데 자, 8가지 색깔을 가지는데 자, 기준은 자, 다크 해서 팔로 기준으로 이렇게 팔레트를 잡아 주도록 하는데 자, 이 팔레트 다크8이라는 게 없죠. 아, 다크2죠. 제가 자꾸 정신에 혼돈이 오고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known 여기에다가 우리가 장표에서 배웠던 set apply 그죠? set apply가 있습니다. set apply에 우리가 텍스트라는 부분에서 우리 위에서 읽은 게 텍스트잖아요. 그죠? 이 텍스트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익스트라 어디 갔습니까? 익스트라 노운이 여기에는 존재하지가 않나요? 여기 있죠. extract know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use 그죠? use names 이거를 자 F로 우리가 돌려주면 이제 명사가 추출이 되죠. 자, 이거는 명사 추출 맞습니까? 자, 명사 추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명사가 제대로 추출됐는지 자, known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아이고. 자, 찍어 보니까 자, 세플라이가 지금 전부 다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준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를 추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자, known to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넣느냐? 자, 그 unlist 아시죠? 그죠? unlist 이거는 우리가 이 리스트를 문자형 벡터로 만들어주는
함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known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known to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면, 자, 이렇게, 자, 벡터로, 문자열 벡터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 단어의 빈도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워드 카운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함수 기억하시죠? 그죠? 빈도수 우리가 알아낼 때 하는 것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워드 카운트 해서 넣었어요. 자, 워드 카운트 하면 당연히 얘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워드 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렇게 한번 쳐보면 자, 테이블 형태로 이거는 지금 전부 다 빈도수들이 쭉쭉쭉쭉쭉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빈도수가 그렇게 높은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보니까. 뭐, 여튼, 이렇게 워드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워드 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상위 20개 정도를 뺄게요. 상위 20개 정도를 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위 내림차순에서 우리가 빼면, 소트 해가지고 내림차순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빈도수가 많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템프 해서 여기에다가 템프에다가 우리가 자, 소트 합니다. 소트 해서 자, 워드 카운트에다가 여기서 우리가 소트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디크리징을 우리가 true로 주고 그리고 자, 여기서 1번에서부터 20번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템플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템플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자 20개가 됐는데 지금 공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공백을 이제 없애보도록 하죠.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덱스니까 이 첫 번째 인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다 넣으면 되니까 그죠? 다시 템프에다가 우리가 자 템프 해서 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템프를 다시 찍어 보면 이제 이 공백이 사라졌다 그죠? 공백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파플러스로 일단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파플러스로 그려봤을 때, 자, 먼저 템프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템프가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줘야 되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벡터가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ames argument 있죠.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거. names argument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names 해서 여기에다가 names 함수에다가 우리가 템플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우리가 저 블루로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인은 당연히 빈도수가 높은 단어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y라벨 맞죠? y라벨 여기에다가 자 단어 빈도수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자 비로소 이제 빠플랫이 완성이 되는 거죠. 빠플랫 그죠? 이렇게 해줘야죠. 제가 실수를 자꾸 연발을 하네요. 그 기더브 때문에. 자, 이렇게 빠플라 했어요. 하니까 줌을 해서 보니까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빠플라스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죠. 됐고요.
자, 요렇게 파플러스로 만들었으면 이거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자, 워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죠? 자, 먼저 names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워드 카운트, 그죠? 워드 카운트 단어 표식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리퀀시가 있었죠. 그죠? 프리퀀시 여기에다가 워드 카운트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워드 카운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자, 스케일이 있었죠. 그죠? 스케일을 우리가 이제 폰트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6하고 자, 1로 이렇게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최소 빈도수 몇 번 이상, 저는 2번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랜덤 오더가 있었어요. 랜덤 오더는 당연히 F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단어가 배치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로테이트 퍼센트를 저는 한 여기서 0.2 정도를 주겠습니다. 한 20% 정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컬러즈가 있죠. 그죠? 컬러즈는 당연히 팔레트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고, 자, 해보면, 짠!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죠? 짠! 다시 여기 이렇게 짠! 했어요. 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워드 클라우드가 이제 나타났어요.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국민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단어들은 우리가 다음 실습 시간에 제거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까? 이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자, 아무튼, 강의 도중에 그 기더브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지금 라이브러리가 사전 로딩이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었죠. 물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딴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뭐죠? 어떠한 패키지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요 방법이거든요. 요 방법인데, 이게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패키지 설치 확인 방법. 그런데 지금 현재 니아딕이라는 게 니아 딕셔너리 이게 우리 말씀 사전에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요. 이 패키지를 계속 설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끌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경로가 쭉 나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기더브의 문제로 인해서 설치가 안 돼서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실습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